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평소보다 붓고 뻣뻣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현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손이 둔하게 느껴지거나 반지가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몸 안의 흐름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만 잠깐 그러고 괜찮아진다고 해서 안심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은 변화가 계속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흐름과 관련된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끝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기 쉬운 부위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작은 붓기나 뻣뻣함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불편이 없더라도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몸의 순환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손 붓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를 구분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만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손이 붓는 증상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혹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손이 붓고 뻣뻣한 느낌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린다면 몸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피로나 자세 문제가 아니라 몸속 순환이 느려졌거나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도 느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 순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아침에 더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손 붓기는 단순히 붓는다는 현상이 아니라 밤 동안의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괜찮아진다는 이유로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괜찮은가가 아니라 왜 반복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나중에는 손뿐만 아니라 다리나 얼굴까지 붓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고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도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아침 손 붓기를 단순한 현상으로 넘기기보다 몸의 순환 상태를 점검하는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과 체액은 하루 종일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또 폐물을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활동량, 수분 상태에 따라 쉽게 느려지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 평소 순환이 원활한 분들은 아침이 되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자연스럽게 흐름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밤사이 정체된 체액이 손끝이나 발끝처럼 말초 부위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로 아침 붓기나 뻣뻣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순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흐름의 변화도 손 붓기나 불편함으로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지내는 생활이 반복되면 혈액과 체액의 이동이 더 느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밤 동안의 정체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침 손 붓기는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흐름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붓기를 없애는 것보다 왜 흐름이 느려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손이 붓는 첫 번째 원인은 밤사이 수분과 체액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에는 움직임을 통해 혈액과 체액이 자연스럽게 순환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흐름이 일시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누워있게 되면 체액이 아래로 물리거나 특정 부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손이나 얼굴처럼 말초 부위에 가벼운 붓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손이 뻣뻣하고 주먹을 쥘 때 둔한 느낌이 있다면 단순히 자세 때문이 아니라 밤 동안 체액이 잘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혈액의 흐름도 함께 느려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체액을 더 붙잡아 두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붓기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 짠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체내 수분 균형이 일시적으로 변하면서 밤사이 체액 정체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원인의 핵심은 몸에 수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적으로 느려지게 되면 아침 손 붓기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고 회복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붓기를 줄이기보다 밤 동안 체액이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손 붓기의 두 번째 원인은 근육 사용 감소로 인한 순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체액은 심장의 작용뿐만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함께 흐르게 됩니다. 특히 손과 팔처럼 말초 부위는 작은 근육의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혈액을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이 펌프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순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체액이 쉽게 정체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느려진 흐름이 더 정체되기 쉬워지고 아침에 손 붓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나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많은 경우 손과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순환이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자주 쓰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면 손 주변 근육이 점점 경직되거나 약해지면서 혈액을 밀어 올리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 순환 상태에 따라 아침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날은 더 심한 붓기와 뻣뻣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원인의 핵심은 움직임 부족으로 인해 몸이 스스로 흐름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식을 늘리는 것보다 적절한 움직임을 통해 순환을 다시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아침 손 붓기는 점점 일상적인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붓는 증상은 대부분 일시적인 순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붓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붓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만 잠깐 붓고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순환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붓기가 오래 남아있거나 하루 종일 손이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현상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손만 유독 심하게 붓는 경우, 붓기와 함께 통증이나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 손가락 움직임이 점점 불편해지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순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뿐만 아니라 낮이나 저녁에도 손 붓기가 반복된다면 몸 전체의 순환 상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변화인지 아니면 점점 반복되고 길어지는 흐름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손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방법보다 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 보셔야 할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기보다 12분 정도 누운 상태에서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밤 동안 느려졌던 순환이 다시 시작되면서 손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 아침에는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보충해주면 혈액과 체액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순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 손과 팔의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거나 가볍게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말초 부위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같은 자세가 길어질 때 잠깐씩이라도 손을 움직여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질 때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붓기를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흐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아침의 몸 상태도 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손이 붓는 증상은 처음에는 누구나 가볍게 넘기기 싫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면 몸의 흐름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처럼 작은 부위에서 시작되는 변화는 몸 전체의 상태를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가볍게라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손 붓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흐름과 연결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붓기를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왜 이런 변화가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을 천천히 깨우는 습관, 물을 충분히 보충하는 습관, 손과 팔을 자주 움직여주는 습관,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